반갑습니다. 보육원 칼리 동호회 지도사범 김대용 원장입니다. 오늘 할 거는 무술가들은 어떤 근력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가예요. 그래서 이제 무술가 분들을 위한 거예요. 무술가 분들. 그래서 이제 이게 헬창이란 용어가 비한가요? 그 이제 본인들이 헬창 하시길래 헬스를 통해서 몸을 아름답게 가꾸는 분들 하고 무술가들은 목적이 완전히 틀리죠. 무술가들에게 근력 운동이란 뭐예요? 본인의 어떤 기술을 보다 강하고 원활하게 빠르게 할 수 있고 부상의 위험도를 낮추는 게 근력 운동의 목적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기술을 원활하게 펼쳐나가고 그 다음에 부상 방지를 위해서 근력 운동은 필요한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조 프로그램으로 근력 운동을 할까가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 개념을 이거를 알기 전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근육은 지근과 속근으로 구성이 돼요. 이 차이점을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지근이라는 건 반복적으로 지치지 않고 어떤 기능적인 수행을 할 수 있는 근육, 속근이란 건 일시적으로 힘을 폭발적으로 낼 수 있게 하는 근육, 그래서 힘을 좀 담당하겠죠. 파워. 이건 지구력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지근을 단련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중량으로 고반복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20에서 25회를 들 수 있는, 내가 한 번에 어떤 무게를 들었을 때 20에서 25회를 할 수 있는 중량, 저중량을 고반복 많이 하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그 다음에 등척성 운동이 있는데, 등척성 운동. 요 등척성 운동을 조금 착각하는 분들이, 예를 등척성 운동은 정지해서 내가 버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철봉에 매달려 가지고 기역자로 구부린 상태에서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 등척성 운동이에요. 근데 더 좋은 거는 밴드 운동이에요. 밴드는 원래 돌아가려고 하는 탄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밴드로 어떤 특정 모션을 하게 되면 내가 그 해당 모션을 할 때 밴드는 돌아가려고 하는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척성 운동이 함께 됩니다. 요 1, 2번이 함께 된다고요. 저중량 고반복으로 지근을 단련하면서 등척성 운동 효과도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밴드 운동이에요. 밴드. 그래서 이 튜빙 밴드 같은 거를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합격투기 선수들한테 이제 단련 과정에 넣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이게 이제 유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속근은 10회 또는 8회에서 10회를 할 수 있는 무게. 그래서 고중량, 이게 고중량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중량으로 반복을 고반복은 안 돼요. 고반복은 안 되고 적절하게 반복하는 거. 요거는 이제 본인의 신체 감각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이게 획일화 될 수는 없어요. 요게 이제 속근 제일 대표적인 운동 방법이죠. 그러면 지근 위주로 근력 단련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무술가들은 속근과 지근의 단련 비율을 봤을 때, 이제 무술을 처음 배우면서 한 10년 차 정도까지 어떤 기술을 원활하게 익히고, 그 다음에 스파링을 통해서 어떤 기술의 체계를 익혀가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 한 7대3 비율로 하시면 좋아요. 아니면 일반 생활체육인들이라면 사실은 요쪽에 8대2 정도만 하셔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것만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푸시업을 막 한 100개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속근과 관련되지는 않았죠.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순간이 나타나냐면, 무술가 분들도 나이가 노쇠해지고 아니면 어떤 무술을 수련하다가 중간에 무술을 수련하지 못하는 공백기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근육의 전체적인 이제 근육 생성 속도가 늦어지죠.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부상 이후에 다시 몸을 만들어야 될 때는. 그때는 기초대사량이 매우 낮아지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일시적으로 튀어나와요. 왜냐하면 무술가들은 섭취량에 비해서 활동량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삶의 그 밸런스가 유지가 잘 됐는데,
운동을 못하는 순간 불균형이 생겨나면서 영양 섭취는 그대로 하면 무술가분들이 식단 관리는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것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술가인데 내가 어느 정도 몸매도 아름답게 유지한다. 그러니까 헬창? 그런 분들처럼 아주 미적으로도 아름답게 근육을 예쁘게 만들면서 좀 도톰하게, 근육을 두툼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두툼하게 만들면서 뭐 기능적인 것도 같이 수행하고 싶다라면 속건의 훈련 비중을 높여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공백기가 있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들수록 무술가들은 사실은 속건 위주의 트레이닝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대5 정도? 왜냐하면 경력이 이제 무술가로서 경력이 많이 쌓이게 되면 기술이 거의 체득화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지금보다는 속근 비율을 높여서 전체 몸의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그 다음에 근육을 이제 좀 더 두툼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부상 예방도 훨씬 더 잘 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5대5 정도까지. 저는 요즘에 3대7로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활 목적에서 몸을 좀 다시 만들기 시작을 했고, 원래 이제 좀 고질병이 있었는데 이제 이 무술 수련할 때는 그게 이제 고통을 못 느끼다가 이제 체중이 갑자기 불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났어요. 지금 제 몸 상태에서는 기존에 무술 수련하듯이 이러한 8대2, 7대3 비율로 운동을 해버리면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40대 넘어가면 기초대사량이 확 떨어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호르몬과 관련해서도. 그래서 저는 속근을 한 운동 위주로 하고 한 30%만 지근 위주로 합니다. 이 지근은 저 같은 경우는 밴드로 등척성 운동이 같이 될 수 있는 밴드 운동을 넣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무술가들은 예를 들면 저는 무기술 전문가니까 뭐 라탄 스틱이든 검도 죽도든 단련봉이든 이러한 무기를 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사실은 무기술 같은 경우는 맨손도 마찬가지고 맨손 뭐 어떤 특정 동작을 하다 보면 이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속근 위주로 3대7 정도 비율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무술을 수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 무술 수련을 하면서 이제 나도 힘을 키우고 그 다음에 내 몸을 좀 두툼하게 만들어서 좀 우람하게 만들고 싶다. 김종국 씨 보면 거의 뭐 이게 8대2 정도 하죠. 보니까 헬스를 많이 하고 거의 대부분 헬스를 하면서 속근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싱을 한 번씩 가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괜찮죠. 요것만 위주로 하면 보기에는 아름다울지 모르겠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낮아져요. 물론 이제 크로스핏이나 이런 걸 하면 속근과 지근이 아주 밸런스 있게 잘 발달될 수 있는 그런 기능성 운동도 많지만 요것만 하게 되면 제 말은, 그래서 이제 헬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보면 제가 가르쳐 보면 한 3일 만에 몸살 나요. 그 다음에 막 힘으로 뭐 근육의 단일 힘으로만 하죠. 무슨 말이냐면 무술이란 건 인체의 역학적인 메커니즘이 복잡하게 작용하면서 힘을 내는 구조로 돼 있어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낼 수 있게끔. 근데 속근에만 의지하면 근육의 힘으로만 의지하게 면 이게 무술로서의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가르쳐 보면 금방 몸살 나요. 그럼 막 안 하려고 해요. 아프니까, 온몸이 아프니까. 그러면서 이제 관상용 근육이라고 좀 비하하긴 하는데, 근데 그게 뭐 무술적인 측면에서나 그렇지 일반인 측면에서는 관상용 근육이든 그렇게 근육이 많으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고 괜찮아요. 근데 괜찮으니까 제 말은 무술을 수련하는 사람이라면 지근과 속근의 훈련 비중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게 중요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 비율을 유동적으로 바꿔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무술가들 보면 무술을 오래 수련할수록 사실은 무술을 오래 수련할수록 탄력의 경지에 이르면 근육의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그러면 이걸 잘 안 해요. 이걸마저도 이거는 이제 무술 그 해당 기술 수련하면서 자연스럽게 되니까 이걸 안 한다고요. 그러면 나이가 들었을 때 계속 기초 대사량이 함께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40대 이후로 들어가는 무술가들이라면 속근도 어느 정도는 비중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처럼 재활 목적에서 다시 몸을 만들어야 된다면 일단 속근을 좀 퍼센테이지를 늘려서 만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저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 사진을 지금 목표는 6개월 잡았는데 나중에 이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생각이 바뀐 게 나이가 들수록 뭐 무술적인 그런 능력치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는 뭐 좀 떠난 것 같아요. 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계속 수련은 하지만 뭔가 무술적 강함을 추구하는 단계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이제 하도 오래 하니까. 그냥 저는 좀 몸매가 예뻐졌으면 좋겠어요. 좀 약간 우람하고 덩퍼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너무 날씬하면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뭐 날씬하진 않지만, 그래서 조금 헬창 분들처럼 막 이렇게 아주 크게 우름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근육이 좀 두툼하게 있으면서 좀 기능적으로도 괜찮은 그런 몸을 만드는 게 목표라서, 재활 치료 측면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한번 비포 애프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되게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속근과 지근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비율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무술가 분들한테는 좋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